안녕하세요. 예, 서울에서 활동 중인 김종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OSR 시간에 스페셜 강의로 점진적 실현을 통한 성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1시간 정도 제가 그동안 아메이를 해오면서 어떤 식으로 점진적 실현을 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점진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우리 점진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헨리 포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사업에서 멀어진 적이 없고 낮에는 사업 생각만 하고 밤에는 사업에 대한 꿈을 꾼다. 24시간 이 사업에 대한. 그래서 그분은 이 포드라는 자동차를 만들었고 전 세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꽃을 피우신 분이죠. 그리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한 사랑에 빠지기 쉽다.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성공자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일에 사랑에 빠져야 한다. 그래서 성공은 습관이고 성공을 향해 습관처럼 매일 조금씩 그리고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 성취하시고 또 더 많은 높은 그런 이제 성공을 하신 분들을 많이 부러워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이아몬드를 성공했을 때 그 다이아몬드를 부러워하시는 것보다는 다이아몬드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는 과정 그거에 대한 이 부러움을 가져라 그런 뜻으로 좀 됐고요. 우리가 하는 점진적인 실현은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저희가 덱스터 예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5가지 가장 핵심적인 5가지를 알려드리면 매일 책을 읽고 매일 성공자의 음원을 들으시고 또 가능한 한 요즘은 우리가 온라인 미팅이 많으니까 온라인 미팅 이런 거 잘 활용하시고 매일매일 아메이 제품 쓰시고 그리고 회사 소개하고 이 파트너를 찾는 일이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책을 만들었는데 책이 또 사람을 다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1960 한국 농촌을 여행하던 펄벙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분이고 중국에서 생활했었고 그리고 대지라는 큰 베스트셀러를 쓰셨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특이한 광경들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그 특이한 광경이 어떤 거냐면 소 달구지를 이 농부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제 그 구름하니까 그냥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를 그냥 달구지를 끌고 볕단을 실었으면서도 자신도 지게를 지고 볕단을 진 채 걸어가는 농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펄벙 여사는 이 모습이 신기해서 농부에게 이제 물었죠. 소 달구지에 타지도 않고 왜 힘들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우리 소가 일을 많이 해서 고생했으니 내가 짐을 나눠주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후에 미국으로 들어간 이 펄벙 여사는 이 모습을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바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그 조상들, 조선인들의 그 특징이 상당히 이 소까지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었나 하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소달구지에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올라타 편하게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고자 자신의 지기에 볕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기가하는 모습을 보며 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늦게까지 따자는 감 10여 개를 보게 됩니다. 펄벅 여사는 동행한 기자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저 감은 왜 따지 않고 있는 거죠? 저 감은 겨울에 새들 먹으라고 남겨둔 까치밥입니다. 기자의 대답을 들은 이 펄벅 여사는 탄성을 지르며 놀라워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을 표현하는데 이런 짧은 글로 강하게 표현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라고.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고상한 국민이고 국가는 굉장히 보석 같은 나라다. 근데 이 펄벅이라는 분이 한국에 왔을 때가 1960년대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 살았을 때까요, 못 살았을까요?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만큼 못 살았냐면 뭐 그 나라를 내가 폄하한 건 아닌데 그 아프리카 가면은 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나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가나보다 한국이 훨씬 부자죠. 예. 그게 우리 이제 한국인데 제가 왜 이렇게 점진적인 이런 일에 이렇게 깊게 우리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이게 15세기 그림인데요. 맨 위에 보면은 이제 함경도, 뭐 평안도, 또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조선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쭉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조선이 1945년에 이 상황이 좀 바뀌죠. 그래서 미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국기가 두 개잖아요. 한국 국기가 있고 북한 국기가 있는데 친북파 또 반 친북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이라고 하나요? 북한 이렇게 두 나라로 했는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느 민족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현재 보면은 사는 삶의 어떤 그 부가 굉장히 몇십 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삶을 사는 게 진정한 현명한 삶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한 75년 됐죠. 75년 지났는데 남한과 북한을 이렇게 딱 두 개를 표시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가 있는데 한국이 이렇게 약간 밝은 빛으로 보이고 북한은 까맣게 보여서 정말 남한 자체가 약간 이런 우주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가시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960년대는 거의 비슷한 경제의 어떤 수준을 갖고 있다가 이 남한은 계속 성장했고 옛날 이제 그 수준으로 가고 있죠. 바로 이게 75년의 점진적 실현의 차이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아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앞으로 벌어지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보고 그러면 개인의 성공을 위한 점진적인 일들 실천해야 할 일은 뭘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시면 되고요. 근데 지식 습득, 제품 내용과 전달, 인간의 습관, 인간관계, 리더십, 윈윈, 절대 긍정,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100세 시대의 암의 성공을 통한 행복, 뭐 이런 것들인데 꿈과 목표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 같고요. 지식도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품도 모든 걸 다 100%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성공의 습관도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어떻습니까? 관계식도 계속 몰랐던 사람도 자주 만나면 친하게 되고 친하다 보면 이제 친구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더십 관계 그리고
이 윈윈, 누군가가 성공을 시키고 이제 내가 성공하는, 그리고 이 긍정의 마인드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절대 긍정으로 되는 데까지는 점진적으로 실천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은 최고의 꽃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느리지만 굉장히 크게 빠르게 성장하는 게 또 네트워크 확장 같아요. 그리고 100세 시대의 아메이 성공을 통한 행복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점진적인 실천의 꿈과 목표는 덱스트 예가가 아시죠? 덱스트 예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덱스트 예가는 미국 뉴욕의 롬이라는 가난한 동네 할렘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고, 이분은 학교도 많이 못 나왔고 또 가난한 동네 살았고 외국 사람으로서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 사회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는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 꿈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쌍용 자동차 다니면서 이 1급받아 생활하는데 용돈이 항상 이제 부족을 해서 그 용돈 10만 원 정도 추가 수입 이런 이제 꿈을 갖고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점진적인 걸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Success is the progressive real worthwhile dream 해가지고 텍스트 얘가 있는데 그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점진적 실현은 뭐냐면 아메에서 3%, 6%, 9%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현해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예가는 FA 65점이라는 파운더스 어치브 어워드 65점을 성취하셔서 굉장히 이제 큰 성공을 하신 분이죠. 이 텍스트 예가에 세 가지 꿈이 있는데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아내가 밖에 나가 일하지 않도록 하는 것. 두 번째 꿈은 절대로 남 밑에서 일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덱스트가 어머님이 덱스트에게 항시하는 것이 덱스트는 성이 이름이고 예가가 성인데 예가성을 가진 사람은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남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게 이 회사의 가족의 가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 helping people. 이게 이제 세 가지 꿈이었었고요. 즉 덱스트 예가는 자유로운 삶,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나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고 언제 얼마만큼 일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싶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남의 인생, 남의 성공, 남의 계획을 위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고요. 덱스트 예가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이 아메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분인데 제가 이제 이분의 프로파일 석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첫 페이지를 열면 그 The Magic of Thinking Big이라고 해서 제가 붉은 나이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저 책 이름을 저희가 그룹 이름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정했었죠. 그리고 FA 65점을 성취해서 392만 불의 US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억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그 보너스를 받게 되셨고요. 이런 보석도 이게 이제 현금이더라고요. 미국에 제가 펑션을 갔는데 미국 사람 특이했어요. 이게 현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옆에 양쪽에 경찰들이 있긴 하지만 총 들고 그렇게 해서 이 현금 다발도 이렇게 받고요. 이게 지금 저기 US 달러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고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가 보여준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저의 경우는 김종기 저는 이제 1993년 10월 29일 날 제가 암에 시작했고, 제가 쌍용 자동차 다니면서 부업을 했는데요. 사무실이 없었어요. 근데 제 지인 중에 이제 정말 친한 친구가 저기 백마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백마 부동산 저기 소리가 적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노이즈가 생깁니까? 저기 보시면 좀 잘 들리십니까? 백마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맙게도 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가장 친한 고향 친구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신반포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퇴근을 7시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8시 정도 이제 퇴근 후가 가면 8시 되니까 8시쯤 이제 사람들을 초대했죠. 이제 그때 초대되신 분들 중에 저 우측에 있는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정학수 사장님이었고 첫 미팅에는 제가 한 명 놓고 미팅을 했었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한 10명 정도 됐었죠. 그런데 저 사진 속에서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 한 조, 트리플 다이아몬드 한 조, 크라운 한 조, 크라운 파운더스 크라운에서 한 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작은 소모이지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홈미팅에 한 10명 왔는데 그 중에 한 4분 정도, 예, 부부까지 하면 5분 정도가 성공을 했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은 작지만 정말 뭐 성경말로는 미약하지만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그런 것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이 가치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제 방법으로 제가 전달한 게 아니라 미리 이 사업을 미국은 1959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벌써 제가 93년이면은 이 미국에서는 60년, 70년, 80년, 90년 벌써 한 35년 정도 된 34년 정도 된 그런 성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자들의 어떤 시스템 또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냥 그걸 계속 따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보다 먼저 시작한 선배들의 그 옳은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줌을 그대로 그냥 복제해서 했더니 굉장히 쉽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쉬웠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잘 따라 했던 팔로우십이 좀 좋았던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꿈이 처음에는 이제 50만 원 버는 거였는데요. 제가 93년 10월이니까 7월이니까 한 8개월 만에 제가 이제 SP를 성취한 거죠. SP 성취했고 그때 SP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첫 보너스가 85만 원 정도 나왔는데 큰 돈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대졸 초봉이 50에서 6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중소기업이 한 50만 원, 대기업이 한 60만 원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큰 수입이었고 여기서 제가 이제 꿈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제가 배웠는데 저는 특이하게 다양한 꿈이 없었어요. 저는 꿈도 하나 했어요. 그냥 용돈 50만 원 버는 꿈. 그런데 그게 이제 채워졌잖아요. 85만 원이면 이제 용돈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꿈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딱 이미지화 되냐면 이거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여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열심히 하면 제가 그때 월급이 한 150에서 200만 원 받았는데 월급보다도 좀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두 번째 저에게 도전 챌린지가 오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꿈인데 제가 그 꿈을 처음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첫 단계를 성취하니까 두 번째 단계 나에게 이미지화 돼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단계 꿈을 성취하면 두 번째 단계가 다가온다고 저는 이제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이제 2년 정도에 제가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내서 부장 월급에 한 두세 배 정도 제가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꿈이 뭐였냐면 연봉 1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가온 거죠. 연봉 1억 정도 내가 도전할 수 있겠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그 P&L 성취하더라도 내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성취해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막 너무 막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 1억 정도 이제 성취했으니까 한 5억 정도에 내가 성취해 볼 수 있겠네라는 다음 단계가 딱 다가오니까 더 막 바빠지는 거예요. 저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 어떤 한 핀이 성취했을 때 그 핀에서 막 즐겁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크라운 성취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과정이라고 그랬지 그게 그 목적지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고 그 다음 단계 아메가 이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딱 10년 했는데 더불어서 여기 이제 많은 이런 성공자들을 우리가 이제 암에서 꽃이 다이아몬드죠. 이분들이 저와 같이 암에 시작해서 10년 안에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를 성취한 분들이십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고 정말 이게 이제 아메이구나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김정규 사장님은 초기에 했으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작할 때도 저와 같이 시작한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보다 또 선배, 한국이 91년도 5월에 오픈했고 또 한국이 이렇게 오픈한다고 외국에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1900년도부터 1990년대부터 이제 한 3, 4년 전부터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해서 그룹들이 굉장히 큰 그룹들이 많았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제보다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희가 이제 크게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이 리치 디보스와 제베랜들 두 분의 이 철학, 뭐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서는 제가 시작할 때 최고 성공자가 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메의 깊은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좀 성공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거기 가서 강의를 들었고 특히 이제 리치 디보스 사장님 책이 좀 많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뭐 빌리브, 뭐 믿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책을 제가 굉장히 탐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메이가 뭔가 그런 거 알았고 또 아메이가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왔는가. 그래서 이 아메이 그 역사를 쭉 보니까 그 역사 속에서 아메이가 굉장히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이제 제가 10년 됐을 때 아메이 딱 10년 되고 제 연간 수입 한 13억 됐으니까 굉장히 저는 좀 성공이 빨랐던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쭉 정리한 책도 제가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꿈과 목표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해서 추구할 만한 꿈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룬 다음에는 더 큰 꿈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성공의 열쇠는 꿈, 신념,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행복을 느끼며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 중독자가 아닌 아메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사랑하고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의 진리는 가치 있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실천에 끝까지 해내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아메이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저와는 이렇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는 어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가는 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는 이제 금속학 공학을 했는데 금속학 공에 이제 금속학 회장님도 하셨고 또 서울대 나오셨고 한양대에서 또 이제 교수님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산학에 제자들이 굉장히 많고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이제 은사님이 저에게 대학 세 군데를 이렇게 대학 교수 자리를 추천해 줬지만 그때 당시에 대학교를 가면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어려운 이제 유학기를 택하게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면서 그냥 현실의 안주보다는 좀 먼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어떠한 일들을 결정했던 그런 어떤 성격이 저 안에 내재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의 성공을 위한 점진적인 지식 습득인데 이거는 제가 강추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암이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가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1년 이거 한두 달만 딱 공부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지식들인데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의 그 좋은 지식은 이 성공자를 모방하고 믿고 실천한다라는 거죠. 이 상생의 원리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일반의 그 성공학 책들도 제가 이제 많이 보는데 일반 성공학 책을 보다 보면은 어떤 경쟁심 및 남보다 잘해야 되는 거 또 남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아메이는 절대적으로 you first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성공시켜야 되고 절대 경쟁 심리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는 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또 이제 막 열심히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아메이 성공은 절대적으로 이 일반 성공학 서적을 갖고 아메이에서 이렇게 풀어가면은 굉장히 오류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행히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많은 성공학 서적을 읽지 않고 저는 리치와 제이 그리고 이제 덱스터에 관한 그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책들을 주로 많이 읽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생의 원리를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미팅 장소에 매번 참석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지식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집에서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울까요? 미국 가서 살면 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 뜨면 계속 영어 나오고 미국 사람 만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에 가서도요. 10년 살았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가서도 한국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성공 못합니다. 이 아메이도요, 미팅 와가지고요, 이 사회적인 얘기만 하면 성공 못해요. 그래서 환경을 바꿨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고 내가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면 그 시스템에 내가 동화돼야 돼요. 그 시스템대로 내가 이제 따라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긍정적 에너지를 받아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성공자들인데 이 성공자들이 일반 성공자들이 아닙니다. 아메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아메 창업자 또 뭐 덱스터 예간 이런 분들의 책을 매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성공자도 아메의 성공자들 음원을 매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끊기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픽업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딱 터졌는데, 사실은 내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모든 시스템에서 막 유튜브로 이렇게 다 강의를 해주니까 내가 집에서 이렇게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아이를 보면서 또 집안 청소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견디시면 내가 나에게 이렇게 잘 맞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꽤 오래 했잖아요. 93년부터 했으니까 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기다린 사람에게는 그 좋은 환경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품이 23가지였어요. 지금은 제품이 굉장히 몇백 가지 막 천여 가지 되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처음 할 때는 이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모델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 아메이는 이제 일반 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메이는 이 덱스테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한 사람을 찾지 말고 헝그리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헝그리한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을 이긴다고 아메에서는. 그 뜻이 뭐냐면 이 아메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 아메이 미팅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개기는 거죠. 그냥 와서 잠도 자고 뭐 하고 싶은 일 해. 그런데도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언젠가 내가 이제 그런 성공의 그 모멘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각 과정의 경험과 지식을 소중히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먹고 바르고 사용해보는 체험이 먼저입니다. 100%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고, 시스템을 배우는 건데 KISS는 Keep in Simple Stupid. 그 이제 성공자들이 저희들이 알려준 건데, Keep in 유지하라. 어떻게 simple 단순하게, 그리고 stupid 우직하게. 그리고 단순하고 우직하게 지속적으로 이걸 반복해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었는데 저희 그룹에서는 제가 이 책을 추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실행이 답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유학까지 갔다 오고 대기업 다녔고. 근데 용돈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건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용돈 부족하게 살려고 막 유학도 가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 그러니까 책 내용은 좋은데 제목은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거는 이런 거죠. 이 실행이 답이 아니고 그 앞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옳은 방향을 찾은 다음에 실행이 답. 그렇게 하면 맞아요.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 초기에 덱스터 예가 그룹에 이제 단 스톰 씨나 파운드스 크라운 엠버스나 빌 브리시나 또 이제 덱스터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셨어요. 이때 이제 저희가 성공의 8단계, 고개러, 뭐 MBS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성공자들은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줘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뭐 유능과 성실, 예, 그래서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1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서 뭐 운동 1시간 하고 또 7시까지 출근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18년 살아고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딱 듣고 아 이건 복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그룹한테는 이제 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심플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성공을 따르는 이유는 성공자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는 이론이 아니고 실무입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이론가들로부터 비즈니스 실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이 실무자의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 당신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성공자의 말을 따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덱스테이가가. 그 성공자 말을 평가하거나 분석 및 마이웨이를 하지 않고 최소한 그 성공자를 따르면 그 성공자의 레벨까지는 성공하는 옳은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점진적 제품 애용과 전달인데 예, 아메이는 뭐니 해도 이제 제품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의 모든 제품에 대한 가성비 즉 가격과 품질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뭐 생산자 무한 책임제도가 있는데 제가 아메이에서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아메이의 그 역사적인 책들을 몇 가지 읽고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제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조선일보에 이제 한국 그 아메이가 초창기에 이제 오해가 좀 있어가지고 뭐 금붕어 사건, 뭐 5대 일간 사건 그런 게 있어서 아메이에 대한 악의적인 어떤 그런 이제 광고들이 막 나오니까 그 신문을 보고 아메이 제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 굉장히 그 비환경적이고 안 좋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세제밖에 없었거든요. 뭐 23가지였는데 그때 당시에 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200만 PV 사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요 거의 그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그 정도로 무거웠거든요. 예. 초창기에 그랬어요. 저희가 그런 제품 가지고 8개월만 제가 SB 간 사람인데 하여튼 그러한 그 제품들이요. 막 이 반품이 그 신문 보고요. 그 다음날 트럭으로 막 들어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고 이 굉장히 막 회원도 막 탈퇴자가 많아가지고 막 10분의 1로 줄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저는 책을 읽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 전혀 제가 개의치 않고 그냥 우리 그룹원들이 뭐라고 해도 그건 저는 이제 설명 안 해주고 무시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또 이해시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막 책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무시하고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는 아메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철수한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운라인 저한테 저는 선생님 아메이 지금 망해가지고 철수한다고 기사에 났는데요. 그럼 아 그래요? 뭐가 걱정해요? 우리 비전만 이제 철수하면 미국 가서 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한마디에 탁 잘라 말했는데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예, 좀 이해를 막 받고 싶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런 거 타협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역사에 보면은 캐나다에서 8년 동안 무역을 잘 했는데 거기에 보수당이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수상이 바뀌면서요. 8년 동안에 안 낸 그 어떤 그 무역 거기에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2천만 불이야. 근데 캐나다에 그 아메이를 철수하면 150만 불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억밖에 안 들었는데 보통 한 25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보통 회사는 문 닫고 그냥 철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리치드 보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짐 잔슨이라고 크라운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그게 아메이 정신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책에서 다 봤기 때문에 뭐가 설마 뭐 조금 뭐 10분에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게 18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철수 안 했어요. 아메이는 그런 회사예요. 지금까지도 역사에 단 한 번도 어느 곳에서도 잘 때라 비즈니스가 다 잘 되지는 않잖아요. 단 한 곳에서도 지금 아메이가 철수한 곳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작은 건데 저는 그러한 것에 더 저는 힘을 냈고 또 그러한 것에 저는 더 앞으로 전진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룹이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었고요. 이 자영사학과 마인드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사실 그분은 충분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벤츠 BMW를 한 번도 안 타시고 그냥 그 현대차 타시고 가셨거든요. 그게 이제 그 자영사학과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고 스스로 전 제품을 100% 애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게 맨 먼저 이제 그 그룹원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분이 홈미팅에 가서 이제 후원하러 가잖아요. 맨 먼저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른 제품 있으면 그 홈미팅 안 해주고 바로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는 그 탭에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정없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공의 실천 4S라고 하는데 셀프 바잉, 내가 사서 사용해 보는 거. 거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해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세일하고 또 서비스 해주고 그리고 스폰서 하는 건데, 돈이 없는데 제품을 사고 싶다면 먼저 아메이 수입을 늘리면 돼요. 아메이 수입을 먼저 늘리시고, 그리고 이제 너는 정말 돈이 없어. 그래도 더블 X를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더블 X 한 통으로 1년 먹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하루에 우리가 오전에 6개, 저녁에 6개잖아요. 그걸 하루에 한 알만 먹는 거야. 그럼 12알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루에 한 알 먹고 소비자에 가가지고 더블 X를 추천할 때 그 사람이 더블 X 먹고 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 하나만 먹는다고 그래요? 먹고 있다 그래요? 먹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100% 사용한다는 것은 꼭 돈이 많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는 이제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뉴트리 먹고 바르고 이제 했습니다. 그 점진적 성공의 습관인데요. 습관은 당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리치디브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 그래서 이제 환경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트모스피어라고 하더라고요. 애트모스피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습관, 그 태도라고 하는데, 습관이 바뀌어진대요. 환경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면 옳은 액션, 행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옳은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태도를 바꾸게 하는데, 태도를 쉽게 바꾸는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 환경이 뭡니까? 책 읽고, 성공자의 책 읽고, 탭 듣고, 제품 사용하고, 미팅에 나오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설명하는 거죠. 그거죠. 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직장인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마인드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습관을 배워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다. 점진적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소통이거든요. 소통. 예, 그래서 조금 이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또 여러분 비즈니스니까 그렇잖아요. 제 아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옷가게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양심에 조금 굉장히 좀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러더래요. 안 어울리는데 어울린다고 해야 이제 옷이 팔리는가. 안 어울린다고 하면 옷 안 사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점진적 인간관계라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관계 제일 핵심은 뭐냐? 그냥 내가 손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내 편이 되는 거죠. 내가 이익을 보면 그 사람이 떠나갈 수 있지만, 그래 이런 거죠. 한 번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올 수 있는 100가지의 이익을 내가 다 놓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의 손해를 보는데 앞으로 올 수 있는 100가지의 이익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이고, 이 인간관계 가장 중심은 이제 저는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마음. 그래서 이제 마음은 물과 같은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흐름.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메이는 피플 비즈니스죠.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남기는 거다. 이거 사업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흐름이 있고 점진적으로 사업가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더 서두르는 것보다는 이 가치나 이런 어떤 비전, 그리고 미래의 어떤 삶을 서로 공유하시는 거죠. 암이 없는 삶의 5년 후, 암이 있는 삶의 10년 후, 이걸 공유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암에 있는 삶의 5년 후, 10년 후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또 멋진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갖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음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상처를 입는데, 그 안 좋은 것도 나의 업이다 생각하시고 그거를 이제 사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다는 왜 그러냐면, 바다는 구별하지 않아요. 바다에 들어오는 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 오물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맑은 물도 들어올 수 있고, 빗물도 들어올 수 있고, 그걸 자기들이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는 넓어요. 왜? 그런 걸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분류를 하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이 사람과의 관계식도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바다가 커진 이유가 있대요. 바다가 커진 이유는 가장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낮은 곳이 바다고, 이 바다는 그래서 넓다. 그래서 백조와 같은 모습은 우아하게 일은 그 무엇보다 즐겁게 재미있게 사랑한다. 그래서 백조는 이렇게 겉모습에는 굉장히 우아한데 물 아래서 발갈기에는 굉장히 막 빠르게 움직여야 그 자태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도 이게 굉장히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부지런히 해야 되고 막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거절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하면 처음에 시작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놀면서 하면 돼 해가지고 이제 그냥 굉장히 쉬운 방법. 근데 저는 정말 쉽게 했어요. 정말 쉽게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메에서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덱스터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면 only good 6% 그랬어요. only good 6%. 예, 그러니까 그 플래티늄이 될 수 있는 6명을 여러분이 찾는 게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룹은 많지만 그중에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비전을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good 6%. 예, 그게 이제 그래서 한 사람 6명이니까 6분의 1이잖아요. 6명 중에 1명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 막 한 200명 이렇게 큰 호텔을 빌렸는데 거기 한 3명 정도 왔는데 그중에 2명은 이제 다른 사업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또 다음에 이제 성공해서 크라운하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버는 사업이 돈을 쓰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예, 미인 경실들 이건 잘 아시죠? 언제나 미소 짓고 인사 잘 하시고 상대방 경청하고 듣고 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질문하는데 질문을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 질문이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 사는지 또 하는 일은 뭔지 또 주부인지 직장을 다니는지 또 직장은 몇 시에 퇴근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저와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시간을 제가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환경이 어떤 건지 결혼했으면 결혼한 사람들은 좋아하는지 사업을 이런 걸 또 싫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개인적인 것보다는 나와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이제 아리아프기에서 질문을 많이 했고요. 아메이의 평범한 현상인데 만약 사람이 살면서 새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면 곧 홀로 남게 될 것이다. 사람은 우정을 계속 보수해야 돼. 보수라는 게 계속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존슨이 얘기했고 아멜 하면서 새로운 회원을 늘리지 않으면 곧 홀로 남게 될 것이다. 아메이는 스폰서십을 계속 보수해야 된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셨고요. 덱스터 예가를 제가 이제 피터 아일랜드에서 만났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덱스터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덱스터가 이렇게 피터 섬에서 대답을 했는데 50명의 회원이 활동을 줄이기 전에 50명 이상의 회원을 늘리면 사업은 계속 번창해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아메의 평범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룹들이 조금 이렇게 이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그룹을 계속 확장해 가는 게 아메다. 점진적 리더십 성취는요. 사람은 누구나 리더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신은 쓰레기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리치드 박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리더예요. 근데 그 리더인데 뭐가 다르냐? 리더십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사장님은 리더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은 누구나 3%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아미 시작할 때 6% 9%를 다 리더라고 이렇게 호칭했어요. 사장님은 리더시니까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줬고요. 리더십은 소비자를 늘리고 회원을 초대하고 회원을 가르치면서 저절로 리더가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리더십 이전에 그룹을 키우면 저절로 리더십은 생기고 리더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리더십을 스스로 키워나가도록 도와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 그래서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문제가 이제 없어진다. 굉장히 암에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다. 이 7번째가 점진적 윈윈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아메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경쟁사에서 이제 경쟁사의 리더십을 배워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경쟁사의 리더십의 정반대인 윈윈 리더십으로 바꿔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지금까지 오른손으로 밥 먹었는데 내일부터는 왼손으로 밥 먹어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런데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눈에도 안 보여요. 내가 행동하는 게. 내가 옳은가 그런 걸 잘 몰라. 근데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리치드버스 한기는 you first. 당신이 성공해야 me second. 내가 성공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암에서 제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거예요. 윈윈 시스템이라는 거. 윈윈 시스템. 예. You first, me second. 내가 누구를 돕고 그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윈, 루즈 성공 비법에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그리고 또 매일 버리고 평생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결심으로 바뀌기 어렵고 암에서 가장 많은 오류는 법은 아니다. 그래서 매일 버려야 돼. 매일.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다는 거 있잖아요. 매일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실수 안 하는 방법이 뭐냐. 저같이 하시면 돼요. 일반인들이 써놓은 성공학 서적을 저는 안 읽어요. 잘. 예. 거기에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그걸 적용하면 윈 루스 게임이 되거든.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암해를 쉽게 한 게 리치, 제이, 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런 책들 그리고 덱스트 예가 뭐 이런 책들. 예. 그래서 이 암의 역사 그리고 암의 성공자들의 책 그리고 암에서 가르쳐주는 그 옛날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의 어떤 방법론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주로 많이 저는 읽었어요. You first, me second.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나 자신과의 관계이고 매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칭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거절받았을 때 남들이 나한테 막 비방 뭐 나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나의 삶을 결정한다면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거 이 리치드 버사님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아메이 창업자 리치와 제이 그리고 덱스트 예가 등 아메이에서 윈윈을 실천하고 성취한 분들의 정신과 행동을 따라서 익히었을 때 옳은 방향으로 가요. 옳은 방향으로. 점진적 이제 절대 긍정이 있는데요. 암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좋은 것이다를 이해하면 암에는 너무 쉬웁니다. 어떤 일이냐면 거절받는 거, 또 뭐 이 지금같이 코로나가 오는 거, 또 다운라인이 속썩이는 거, 또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집에서 반대하는 거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간도요. 근데 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계속해요. 그럼 기회는 누구한테 와요? 이런 현상 때문에 계속하는 사람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암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긍정적인은 아니지만 그 부정적인 것도 결국 내가 살아남으면은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이 된다. 왜? 그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암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게 쉬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을 리드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공통점은 고난을 이기고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한 거고 넘어져서 일어나면 경험이고 주저앉으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꿈에 초점을 두고 환경을 이겨내고요. 어려움은 모두 공통이나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다릅니다. 상황을 잘 보고 3단계로 긍정화하는 거 제 책에 있는데 구나 겠지 감사라는 그런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구나 뭐뭐 겠지 뭐뭐 감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청담동에 이제 한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줄 때는 좋았는데 이제 집에서 노니까 물 마시는 것도 보기 싫고 뭐 이 TV 보는 것도 보기 싫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객관적으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구나는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가장 쉬운 방법인데 TV를 보는구나 겠지 재미있는 프로가 있겠지 감사 밖에 나가 술을 안 마시니까 감사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TV 보는 모습이 그렇게 뭐 이렇게 밉지 않죠. 물을 마시는구나 목이 마르겠지 떠다 달라고 하니까 감사하다. 쉽게 풀어가는 제가 이거를 몇백만 원 주고 배운 건데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3단으로 이렇게 진행할까 했는데 이거 굉장히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매사에 감사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웃다 보면 이제 웃는다. 몇 가지 예가 있긴 있는데 그 회원들이 활동 안 할 때 본인이 계속 하고 있으면 그 회원들이 활동 안 한 팀들이 있어요. 그 팀 다 무너지고 그 팀이 내 팀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늦게 참석한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확
항의를 막 기분이 나빠서 리더가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설명했어요. 저 대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좀 이따 키인 할 것 같은데요. 키인 미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키인 미팅에 그 주최를 해주는 리더가 있고 거기에 중간 이제 리더가 있는데 중간 리더의 그룹들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늦게 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사람인데 아이를 등에 업고 그분 말로는 그래요. 끝날 때쯤에서 소고기 한 근을 달랑달랑 들고 참석해서 자기 기분이 너무 나빴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장님 홈미팅 참석시키는데 한 몇 개월 걸려요? 한 6개월, 1년 걸리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늦게라도 소고기 한 근 들고 올라오면 몇 년 걸리세요? 물어봤어요. 그분 기분이 확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이 바다같이 받아주시면 이 사업 굉장히 있습니다. 점진적 네트워크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불가사의라고. 불가사의. 이게 뭐냐면 복리로 늘어나는 게 우리 이제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저는 6일 근무를 했었고 제품이 23가지였었고 그리고 보통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8시에서 10시에 퇴근했어요. 근데 제가 8개월 만에 SP 했어요. 85만이 나오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해요. 왜? 이 네트워크의 확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트워크 확장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믿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년 경 용돈 50만 원의 꿈 결과가 10년 후에 연봉이 13억이 됐죠. 예, 그리고 100세 시대의 아메의 성공을 통한 점진적 무한한 행복이 있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헬핑 피플, 남의 성공을 돕는 일이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 안정, 건강 유지, 자유여행, 뭐 해외여행, 예, 인정, 마음의 평화, 평생 직업, 상속, 뭐 이런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비욘드 드림이라고 그래서 사실 꿈도 저는 못 꿨어요. 제가 평범한 셀러리맨이고 평범한 시민이 퍼스트 클래스 타고 미국을 간다? 그런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꿈 못 꾸죠. 그죠? 퍼스트 클래스로. 퍼스트 클래스가 얼마냐면은 보통 퍼스트 클래스가 보통 이 퍼스트 클래스가 12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럼 부부가 가면 2400만 원이야. 뭐만? 비행기 값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도요. 일반 이 호텔이 아니고 일반 보통 5성급 호텔인데 거기서 굉장히 그 스위트룸 이런 데 투숙하거든요. 근데 제 돈으로 하면 못 하는데 아메이가 이제 그런 보상 플랜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꿈으로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인데 비욘드 드림. 네, 그러니까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꿈 너머의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저한테 일어난 거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세계 여행 지구 2바퀴. 예. 원웨이 티켓을 해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해서 모스크바로 해서 인천을 들어온 적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50주년 때는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시카고 가서 미시간 그랜드 래피드 우리 본사에 가가지고 또 라스베가스에서 라스베가스 이제 그 우리 행사하고 라스베가스 그 대서양 건너가지고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글로 해가지고 이제 인천 들어온 그렇게 해서 지구 2바퀴 돌았는데 저는 사실 해외 여행에 대한 꿈은 작은 꿈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퍼스트 클래스 타가지고 이렇게 막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런 꿈은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메에서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었고 제가 호텔 투숙을 했는데 대통령들이 자고 간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잔 동급의 객실에 투숙한다 꿈 없었고요. 그리고 연수입이 연봉이 뭐 13억 정도 이런 꿈 없었어요. 예, 그리고 억만장자 뭐 정주영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과 손잡고 비즈니스를 한다 그런 꿈 없었고요. 예,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일 나한테 있을 거라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성공시키고 또 그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러한 것 별로 생각 없어서 경쟁사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제가 다 이루었는데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제 갔다 온 그 여행지들입니다. 여행 이런 여행을 제가 다녔고 여기 이제 중국도 이렇게 다양하게 일본도 뭐 저기 삿포로부터 저기 밑에까지 다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오시아니아 뉴질랜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런 데 다 다녀 피지 이런 데 다 다녀왔고요. 유럽 미국도 뭐 저기 알라스카부터 맨 밑에 푸에르토리코 피터 아일랜드까지 그리고 캔쿤이랑 멕시코까지 제가 다 뭐 플로리다 이런 데 다 갔다 왔고요. 하와이 당연히 다녀왔고 유럽 같은 경우도 한 20여 개 국가를 제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을 계속 다닐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원복 교수님하고 떠나는 남프랑스 보르도 와인 피레네 편 해가지고 9일 이렇게 여행 갔다 오는데, 보통 이런 여행, 유럽 여행 이렇게 단체 여행 가는데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잘 모르시죠? 안 가보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좀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와이너리 여행을 호주, 그리스, 미국 이런 데로 제가 다녔고, 퍼스트 클래스도 다녔고, 부부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실질적으로 한다면, 이런 여행하고 비교한다면. 예, 그래서 이런 와이너리를 제가 갔다 왔고, 이 와이너리라는 게 뭐냐면 포도밭에 가가지고 이 식사하고 이렇게 와인 시음하고 그 와인을 이렇게 사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음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와인을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냐면, 이코노미하고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비행기 타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데, 그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믹, 비즈니스 다 와인이 나와요.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하고 이코노믹하고 와인의 맛의 차이가 뭐냐면, 이 퍼스트에서 비즈니스로 가고 이코노미 갈수록 소주 맛이 납니다. 예. 예. 거의 이코노믹은 거의 소주 맛이 굉장히 진하고, 퍼스트로 가려면요 거의 와인, 그러니까 포도 맛이 나요. 예. 굉장히 스윗해요, 스윗해. 예. 그 차이점을 이제 저는 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 와이너리가 이런 여행이요 굉장히 이 돈을 많이 내더라고요. 여기 보이십니까? 상품가 여기 얼마로 나옵니까? 예, 2,090만 원 나오잖아요. 호텔은 2인 1실. 우리는 환자 가면 1인 1실도 되고 부부 가면 2인 1실이 되는데,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로 가고 스위트룸으로 가고 그것도 더 멀리 가요. 그런데도 이 혼자 가는데 2,900만 원, 90만 원이고, 그걸 이 퍼스트 클래스로 바꾸면, 또 스위트룸으로 바꾸면 거기 가서 이제 또 이 대접받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이 돈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여행이 아메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크라운 됐을 때 제가 투숙한 호텔에 들어갔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들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국 국기하고 중국 국기, 미국 국기 있잖아요. 제가 손을 잡고, 이게 뭐냐면 그 중국의 장쩌민, 그리고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룸에서 자고 가셨어요. 한국 제주도에서 이제 그 행사할 때 거기에 저희가 이제 투숙한 건데, 이게 호텔 룸입니다. 이런 거 제가 다녀왔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아메이에서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이 아메이가 IMF도 겪었고, 또 이번에 코로나도 겪었고, 뭐 무슨 이기 많이 겪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자행사 받으면 IMF 때 뭐 이 건물 막 몇 개씩 이렇게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아메이 사업의 장점이 뭐냐면, 아메이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아메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동안에. 이유가 뭔가 봤더니 IMF 때도 사람들 치약을 사용했고, 코로나 때도 치약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 치약은 다른 거하고 이렇게 대체가 안 되는 치약이잖아요. 너무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업은 이 미래에 여러분이 또 뭔가 또 닥치겠죠. 제2의 코로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일들이 굉장히 닥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고맙고 여러분이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97년도에도 이제 95년도에 5,300의 연봉이었는데, 아메 보너스가 왜 여행 말고요. 97년도에 IMF는 6,100이었고 98년도에는 6,100에서 9,700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99년도는 이제 IMF 다음 해인데 1억이 넘죠. 1억 3,700.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는 제가 이제 MJ 보너스를 받아서 한 8억 정도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8억을 받고, 여기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건데 1억 세 번 들어오고, 뭐 2,500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3억 5천 이런 거를 일시불로 이렇게 통장에 못 넣나 봐요. 그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 10년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한 13억 4,600 이 정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아메가 저에게는 이게 멋있는, 굉장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했고 수입도 커졌고,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메가 너무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메이는 땡땡땡이다. 뭘까요? 자유, 뭐 희망, 또 아니면 여행, 그런 거 많죠. 근데 그게 다 합쳐진 거는 아메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답은 뭔지 모르지만 저희 답은 아메는 아메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이 지구상에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본 없이 시작해서 정말 이런 그 암의 성공을 대신할 일반적인 성공이 오면은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아메는 땡땡땡 아메이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정말 모두 다 제 마음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You can do it. 점진적으로 성공하는 그날까지 Helping people together. Go Diamond. Thinking with 화이팅!